글로리아의 사례 추후 관찰 116페이지 많은 내담자는 주관적인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의 문제와 기준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만약 우리가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와 문제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그들의 세계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치료에서 로저스 구조는 인간의 주관적인 세계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신뢰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면서 인간에 대한 주관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며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중요성은 그들 안에서 증가되었다. 수많은 인터뷰 동안 로저스와 글로리아는 감정보다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놀랍게도 로저스는 그녀의 어려운 점을 같이 느끼는 것보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했다. 인터뷰 동안 로저스가 글로리아의 참조틀을 이해하는 것보다 로저스 자신의 참조틀로 반응하며 공감적이지 않았던 반응이 약 20개 정도 있었다. 이것의 반 정도는 질문으로 반응한 것이었고 또 다른 반은 글로리아의 삶에 대한 관찰과 주장이었다. 이런 관찰 효과는 그녀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려 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그녀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촬영을 멈춘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로저스와 글로리아가 나누었던 대화에 249 단어가 사용된 예를 살펴보라. 이 책에는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글로리아는 그녀와 아버지처럼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녀가 존경하지 않았던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로저스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정면으로 모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반응했고 글로리아는 네? 성숙한 사람을 원하는 태도요? 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로저스는 그래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하고 있어요. 라고 반응했다. 로저스가 관찰한 이것은 너무 많은 자신의 참조틀이 들어가 있다. 글로리아는 그렇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내 주위를 맴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반응했다. 치료자가 자신의 참조틀로 반응하는 것에는 몇 가지 영향력이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치료자가 자신의 참조틀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의 참조틀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글로리아가 남성을 선택하는 것, 그의 평소 치료적 반응과는 매우 다른 논평과 관련된 로저스의 마지막 관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치료자가 자신의 구성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담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내담자의 내적 참조틀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내담자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치료자의 참조틀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세계를 보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대신에 외부 세계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 로저스는 글로리아가 정말 원하는 남성과는 매우 다른 남성과 데이트하는 것을 관찰한 후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도에 대해 진술했던 것에 더 주목한다. 의도는 나는 그러려던 게 아니에요. 로저스가 글로리아의 내적 참조틀에 공감하고 집중해 주었을 때 주목할 만한 다른 효과가 있었다. 그가 그녀의 감정에 공감하자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순간 그녀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나타났다. 이런 새로운 느낌에 대한 관점은 그녀가 치료를 위해 가져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정말 그녀가
딸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점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 대신 치료와 삶 양쪽 다 진실이 요구되듯이 그 순간 삶에 대한 느낌에 집중한 것은 감정을 끌어올려 주요 문제를 인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였다. 이에 인터뷰 마지막 단계에서 로저스는 그녀의 망설임과 갈등의 감정에 동참했는데 이것은 로저스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녀의 감정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녀에게 가장 진실한 부분이었다. 글로리아가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딸이 그녀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터뷰 후반부에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말하고 아버지가 그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내용으로 인터뷰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흥미로운 의견을 이끌어낸다. 만약 인터뷰가 더 길었다면 그녀의 딸과 그녀의 아버지와의 수용과 대화라는 공통된 주제가 명백해지고 하나의 욕구로 다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였던 상처를 고려하면 글로리아는 현재 딸과의 상황과 왜 딸의 수용이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다. 이것은 딸을 위해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가능성은 수용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녀의 감정이 해결된다면 딸의 수용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또는 딸에게 수용받으려 하기보다는 그녀가 딸을 수용한다는 관점에서 행동을 계획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에 반응하는 것과 반응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기도 해야 한다면 좋은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의욕적이고 그녀의 내적 참조들에 뒤를 주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딸과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외부 중심으로 집중하게 된다. 로저스가 공감적이었을 때, 그리고 그의 태도가 그녀의 내적 참조들에 초점을 주었을 때, 그녀의 주관적인 환경은 더욱더 풍부해졌다. 켄톨과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적 풍부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연구했다. 피험자가 한 문제에 대한 느낌에 초점을 두었을 때 해결책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 그 대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변화다. 글로리아에게 일어났던 감정과 의미는 인터뷰 후반부에 로저스가 그녀의 감정에 초점을 두었을 때, 진실하게 공감하며 초점을 두었을 때, 그녀에게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그녀는 딸에게서 수용과 대화를 고려했던 것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수용과 대화로 초점을 옮길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로저스의 투명성과 따뜻함은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다. 그녀와 함께한 시연 인터뷰를 시행하고 난 2년 후에 글로리아는 로저스의 워크숍 중 한 곳에 등록했다. 그녀는 15년 후에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을 때까지 로저스와 꾸준히 연락했다. 이 사례는 공감이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로저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이 타당하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고 치료자가 내담자의 내적 참조틀에 함께 동참할 때, 물론 내담자의 부정적 관점까지 포함하여 내담자는 자신의 참조틀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이다.
반대로 그와 같은 공감이 결여될 때 치료자가 실수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하면서 진솔성을 시도할 경우, 혹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부정적 관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담자의 집중력은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담자보다는 치료자의 틀에 더 초점을 둘 수 있다.